자, 151페이지 한번 펴놓고 한번 봐보자. 151페이지 펴놓고 개념 잠깐 설명해 볼게. 이제 속도가 속도인데, 속도, 가속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약속이야. 그러니까 위치가 말이야. 위치가 보통 xt라고 적어. 그러니까 위치를 t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올 거야. 함수인데 시간에 대한 함수야. 자, 그러면 속도가 뭐냐면 영어로 velocity에서 v라고 보통 표시하거든. 속도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뭐라고?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뭐뭐에 대한 하는 게 분모로 오시면 돼.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변화율이란 말은 다른 말 없으면 뭐 말하는 거다?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거고,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세요인데 그걸 어떻게 기호로 쓰냐면 dx dt 이렇게 쓸 거야. x가 위치라며 그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쓰는 있잖아 y 프라임 e라는 놈과 f'x랑 완전 똑같은 말이 dy dx라는 거야. dy dx가 뭐야? y를 x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것도 x 대해서 미분한 걸 우리 y 프라임으로 적었지. 그러니까 y는 뭐 x 제곱 마 3x면 y 프라임이라는 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아니야? 그래서 2x 마 3이라고 적었잖아. 그거를 어떻게 쓴다? dy dx dx분은 dy가 아니고 dy dx라고 읽는다. dy dx. 오케이. 자, dy dx니까 y를 x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런 얘기고, 그래서 속도라는 게 dx dt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게 있는데, 가속도는 acceleration의 첫 글자 a를 따서 적고, 이거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자, 시간에 대한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지. 자,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속도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세요인데 v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dv dt가 된다.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래서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dv dt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위치가 함수가 있는데 위치 함수가 시간 t로 주어질 건데, 위치 함수를 뭐 하면 미분하시면 뭐가 나올 거고, 속도 v가 나올 거고, 자, 위치는 x죠 보통.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이게 일단 기본 아이디어다. 됐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받아들이시고 약속이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된다. 위치를 미분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나온다. 됐니? 다시 말하면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속도고, 속도 함수의 도함수가 가속도다. 다시 말하면 위치 함수의 기울기의 함수가 속도고, 속도 함수의 기울기의 함수가 미분했으니까 가속도다. 이 얘기가 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찾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이쪽 속도 가속도 쪽에는 핵심이 뭐냐면 그때 시간이 중요해. 시간을 줬을 때지. 3일 때의 속도랑 가속도 구해보겠는데, 3일 때의 속도 v는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지. 시간을 위치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dx dt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가속도는 뭐다?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더 미분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6t-6이지. 자, 이게 속도고 이게 가속도야. 거기다 3 집어넣으면 답이거든. 그래서 전피의 속도는 얼마지? t자리 3 넣으니까 v는 27-18에서 9인가요? 9 3초일 때, t가 3초일 때의 가속도는 3 집어넣으니까 18마 6 해서 1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 자, 두 번째 잘 봐. 자, 이제 설명 잘 들으셔야 되는데 속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자. 잘 보세요. 속도라는 게 dx dt지. 다시 말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건데, 자, 여기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 자, 원점이 있어요. 수평운동, 수직선 운동을 한다 했을 때, 수직선상의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시간은 항상 양수지. 시간은 항상 양수야. 근데 그 위치라는 것은 전진할 때는 위치가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냐?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전진할 때가 플러스, 왼쪽으로 할 때가 마이너스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냥 전진하면 플러스, 후진하면 마이너스라고 보면,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면 위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위치가 줄어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전진하면 여기가 플러스인데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가 되고, 자 후진하면 위치가 음수니까 위치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냐. 그래서 전진할 때는 위치가 플러스가 아니고 전진할 때는 속도가 양수가 되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냥 뭔 소리냐 하면, 만약에 어떤 물체가 꼭 수직선 원점이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여기 2에 있었어. 2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위치가 3이 됐으면 위치가 플러스가 된 거잖아. 위치가 플러스. 자 2에서 왼쪽으로 가면 위치가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니? 그럼 위치가 플러스면 속도도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왼쪽으로 갔더니 위치가 마이너스가 됐잖아. 위치가 마이너스가 됐어. 근데 시간은 항상 양수니까 그 속도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뭔 운동에서? 수평운동, 그러니까 수직선 운동이야. 수직선 위에서 수직선 위에서 전진할 때는, 수직선 위에서 어떤 물체가 전진할 때는 속도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 한 다음에 기억하는 게 제일 좋고, 그냥 기억해도 상관없다. 전진하면 양수고 후진하면 속도가 음수야. 조심해야 돼. 전진하면 속도가 양수고 후진하면 속도가 음수인 거야. 됐니? 왜? 위치가 줄어드니까. 위치가 줄어들면 위치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전진하다가 후진할 때, 아니면 후진하다가 속도가 음수였다가 전진할 때를 말하는 거지.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포인트 1번. 전진하면 속도가 양수다. 그 다음에 후진하면 속도가 음수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언제다? 전진했다 후진하거나 후진했다 전진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려면 필연적으로 속도가 0이어야 되겠지. 여기 마찬가지. 후진했다 전진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속도가 0이어야겠지. 근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다?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방향을 바꿀 때 그때가 언제냐니까, 속도가 0이면서 속도의 음량부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속도의 부가 바뀔 때야. 속도가 음에서 양으로 내지는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속도가 0이 되면서 음에서 양으로나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되겠니?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자 문제가 이렇게 말했죠. 자 이쪽 파트 속도 가속도 쪽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시간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는 뭐니라고 물었는데 그때의 시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t값을 아셔야 돼. 자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방금 얘기했지만 전진하다가 뭐 후진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후진하다가 전진할 때니까 필연적으로 속도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지. 속도가 0일 때, 여기 속도 보이죠? 속도가 0일 때 하니까, 자 3t로 묶어내면 t-2니까 0초거나 또는 t가 2초거든. 됐니? 자 그랬더니 빵초일 때는 출발점이라서 속도가 0인 거야. 맞지? 빵초일 때는 시작할 때니까 속도가 0인 거고, 그렇다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시작할 때는 운동 방향 바꾸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아니고 2초일 때다. 그때 시간은 2초일 때고, 그때의 위치를 물었으니까 위치가 이거지. 위치가 얘입니다. 그럼 t 자리에 2를 집어넣어 보니 그 위치 x는 8마 12가 돼서 마사가 되겠지. 답은 마사.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뭐 비슷비슷한 놈이라서 똑같은데요. 쌤이 137 한 번 더 풀어줄게. 137을 한 번 더 풀어주면, 자 잘 보세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가 얘다 라고 말했죠. T에서의 위치가 얘다. 근데 운동 방향을 두 번째 바꿀 때의 위치와 가속도 구하세요. 137 정도만 풀어드릴 건데, 자 일단 이 말이 중요하다. 시간 안 줬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일단 두 번째로 바꿀 때지만 일단 바꿀 때지.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전진하다 후진할 때나 아니면 후진하다 전진할 때니까 뭘 때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일 때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 속도를 구해야겠죠.
저 속도라는 것은 dx dt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가 t마 1, t마 6 이렇게 되니까 t는 1 또는 t는 6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두 번이 있었대.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두 번 있었는데 1초에서 한번 바꾸고 6초에서 한번 바꿨다는 얘기지. 됐니?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속도 함수가 2차니까요. V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2차로 쓱 그려지는데 1초, 6초가 있었어. 자 일단 속도가 0 되는 거 확인되죠? VT 그래프입니다. 속도가 0이 됐고, 자 속도의 위쪽 양수, 아래쪽 음수죠. 음에서 양으로, 그냥 양에서 음으로, 그 다음에 음에서 양으로 바뀌죠. 자 그러니까 속도가 0 되면서 음양보 바뀌는 거 확인되냐?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바뀔 때고 여기가 두 번째로 바뀔 때인데, 자 요거 상황을 설명하면 이런 거야. 속도가 양이었다가 0 찍고 음수였다는 거. 속도가 양이었다는 말은 속도가 양이라고 그럼 전진하고 있었다는 거지. 1초까지 전진했다가 1초 이후에 음수야. 그러니까 후진을 하겠지. 쭉 후진하다가 여기가 몇 초? 여기가 1초다 이런 얘기야. 여기가 6초일 때 다시 후진하다가 방향을 다시 바꾼 것 같아. 이렇게 전진으로. 그죠?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이런 걸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는 놈이 제일 마지막 유형이다. 속도 함수 그래프를 보시는 거고, 자 두 번째로 방향 바꿀 때니까 t가 언제일 때다? t가 6일 때죠. 자 t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 위치와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 속도 함수가 얘죠. 속도가 얘고, 가속도는 속도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럼 2t 마 7이야. 자, 익숙해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매우 쉬운 놈이에요. 6초일 때의 위치, x6이라고 할까요? x가 위치니까 여기 x에다가 t자리 6 넣으면, 아우 계산 봐라. 3분의 1에 6의 세제곱 216 마이너스 2분의 7에 36 플러스 36이겠지. 계산 직접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니까 A6 가속도에다가 6 넣으시면 되는데, 요건 쉽죠. 12 마이너스 7에서 답은 5가 될 거야.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7에 21, 3, 2, 6. 그 다음에 18 곱하기 얘니까 이거 얼마야 이거? 7, 8에 56, 7은 7 하니까 마이너스 126. 그럼 얘랑 얘 더하니까 얼마다? 108? 뭐야 이거? 와 108. 자 그럼 더하니까 마이너스 18인가요? 예,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 예, 위치가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위치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가볼게. 이 상하 운동인데 똑같습니다. 상하 운동인데, 상하 운동, 그러니까 그 포물선 운동 말하는 거죠.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아까 그 수평 운동,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른쪽이 속도가 양수면 왼쪽이 속도가 음수였지. 자 어쨌든 그 속도라는 것은 dx dt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속도는 항상 양수. 근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위치가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위치가 양수니까 당연히 속도도 양수고요. 위치가 밑으로 내려가면 속도가 음수로 변할 거니까 속도가 감소하잖아, 맞지? 위치가 줄어들잖아요. 위치가 줄어드니까 속도는 내려올 때는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이때 속도가 양이었다가 음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실 때지. 자 수평 운동이라고 할까요? 수평 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거, 수평이 아니고 이거 수직이죠. 미안. 수직 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거 1번 최고 높이에 도달. 글자를 이쁘게 안 쓰노.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라고 하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때는 속도가 양이었다가 속도가 음이로 바꿀 때니까 이때는 필연적으로 속도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명심해야 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제일 큰 게 아니야. 언제다?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뀔 때니까 속도가 0 될 때죠. 자 두 번째는 지면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질 때죠. 지면에 떨어질 때는 언제냐 하니까, 지면에 떨어질 때는 땅에 떨어졌으니까 뭐가 0이 됐냐? 위치가 0이 된 거지.
위치가 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직 운동에는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된다. 첫 번째, 최고 높이 도달했다는 말은 올라갈 때 속도가 양수였다, 내려올 때 속도가 음수로 바뀌니까 최고 높이 도달할 때는 필연적으로 속도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위치가 0 되었다라는 거죠. 속도가 0이 아니야, 위치가 0 된 거지. 속도는 음수일 거야. 자, 요걸 기억하시고 필기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은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인데, 지금은 자, 높이라고 했는데, 높이가 상하 운동할 때는 위치죠. 위치가 얘입니다. 맞지? 위치가 x고 3초 후에 속도 가속도니까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20마 10t. 자, 가속도는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마 10 이렇게 되겠지. 됐냐? 자, 3초일 때의 속도는 t자리 3 넣으면 되니까 v3이라고 할까요? 3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10 내려가고 있는가 봐. 자, A3은요, 가속도는 A3인데 왜 시그마 3이 됐지? A3은 뭐가 된다? A3, 3초일 때의 가속도니까 여기 X가 T가 없죠. 그러니까 뭐 3초든 5초든 7초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한 거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자, 2번 가볼게. 이 말 보이죠? 최고 높이에 도달이다 라고 했으니까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말은 여기를 말하는 건데, 전 위로 올라갈 때가 속도가 양수고 밑으로 내려올 때가 속도가 음수이니 필연적으로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속도 아까 구해놨죠. 얘가 0 될 때니까 t가 얼마일 때다? 2일 때다. 2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 2초죠. 자, 최고 높이니까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가 시간이 2초였고 그때의 높이,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 위치 함수에다가 t자리 2 넣으면 되죠. 그래서 x2라고 할게. xt인데 x2라고 할게요. 위치에다가 2 넣었을 때, 자, 넣어보니까 25 더하기 40 마이너스 20 해서 65 빼기 20이니까 45가 되겠지. 45가 될 거다. 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돌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때가 언제라고? 뭐가 0? 위치가 0 될 때. 맞지? 위치가 0이야. 그러니까 위치 함수 x가 얘가 0 될 때입니다. 자, 2차 방식 풀면, 자, 위치가 0일 때의 t 값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때 순간, 그때 언제니?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자, 누구? 이놈을 마이너스 5로 나눈 거야. t제곱 앞에가 마이너스 5니까 t제곱 마 4t 플러스 5는 0이지. 잠깐만, 마 5죠. 예, 여기 마 5네요. 마 5로 나누니까. 자,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5, 1 마뿔이라서 t가 마이너스 1 또는 5초인데 마이너스 1초 이딴 건 없지. 그래서 그때가 언제다? 그 순간이 t가 5일 때고 그때의 속도 물었으니까 5를 속도 함수에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t자리 5 넣으니까 마이너스 30이 되죠. 자, 이때가 음의 방향으로 제일 높을 때다. 밑으로 떨어져서 최정점에 달했을 때가 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제일 높을 때. 맞지? 땅에 떨어질 때가 음의 방향으로 제일 높을 때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